안녕하세요. 2,000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이번 주 시청률은 3.6%. 톡파원 25시 비교적 안정적인 시청률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정 시청자가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톡파원 25시는 매니아층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롱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에는 스위스와 영국의 왕권, 인도네시아의 축제, 또 중국 베이징 진시황에 대한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주 게스트로는 이무진, 싱어게인에서 선을 차지한 이무진 씨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신곡 홍보 겸사겸사 나왔다 그럽니다. 이무진 씨는 음원을 내면 굉장히 인기가 좋다 그럽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음원은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아서 의미심장하죠. 청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축가용 노래라고 그럽니다. 축가 전문용 노래를 만들어서 나와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과묵한가 봅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별 말 없이, 별 특별한 멘트 없이 그냥 주로 앉아만 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스위스 수도 베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스위스에는 수도가 없답니다. 이 또한 이찬원 씨, 찬또 위키가 또 나서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찬원 씨, 우리는 수도를 주리이로 많이 알고 있지만 베른이 수도 대신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라 그럽니다. 찬원 씨 말에 의하면 스위스는 수도가 없는 것이 권력이 한 군데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 도시별로 역할이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스위스의 수도가 주리히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른이 스위스로 인식되는 것은 여기에 모든 관공서들이 여기에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른을 수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한답니다. 무려 공무원이 25%가 이 베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베른은 곰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서 베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른의 문장은 곰이 문장이라고 합니다. 언어가 워낙 다양한 나라이기 때문에 스위스는, 그래서 아마 중립국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구시가지, 가장 오래된 베른의 구시가지는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으로 1980년도에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무려 분수가 100여 개가 있는데 이 100여 개 분수 물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알프스 산에서 녹은 그 빙수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다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는 아인슈타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세계에서 가장 천재성이 있는 그런 과학자로 알려지고 있죠. 이 아인슈타인 하면 핵이 떠오릅니다. 과학자들이 독일의 나치가 핵을 먼저 개발하면 안 되니까 미국 트루만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독일보다 핵을 먼저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말하자면 진정서 비슷한, 탄원서 비슷한 것을 과학자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에 보내려고 하니 과학자들이 별로 이름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이 없어서 아인슈타인이 여기에 서명을 함으로써 맨하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가 공개돼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바로 이 핵 개발 과정을 다룬 영화죠. 이 핵 개발을 하는데 사인을 해놓고 이 핵 개발이 인류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무기로 발전하면서 이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서명을 했던 것을 굉장히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무슨 유언을 했는지, 언어가 그때는 통역사도 뭐 많이 없고 해서 언어 때문에 무슨 유언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이 나치당이 핵무기를 먼저 개발을 하면 이 지구가 온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먼저 핵 개발을 요청했었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발리 축제, 여기에는 뭐 무슨 힌두교의 의식이라고 그러지만 키스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많은 관심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저는 이 문제는 요 정도만 하고 패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왕 특집, 영국 헨리 8세 정식 비만 6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헨리 8세 이야기가 이어지자 헨리 8세가 형수하고 결혼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자 이찬원 씨, 이 형수와 사랑, 형수와 결혼, 다름 아닌 사랑과 전쟁 시즌 1에 이런 내용이 있다. 배정아 씨, 이필모 씨가 여기에 출연했다. 캐스팅 배우까지 다 이름을 줄줄이 엮어요. 너무너무 신나합니다. 이찬원 씨는. 이 사랑과 전쟁 매니아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려졌지만 거기에 출연했던 그때 이필모 씨나 배정아 씨 같은 사람은 유명한 배우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배역 이름까지 다 알고 죽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수하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들이 죽자 캐서린이 현금 한 400억 정도를 혼수로 가지고 왔는데, 이 형수가 죽으면, 형이 죽으면 이 결혼이 무효화되면 400억을 물어놔야 되기 때문에,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는 이 얘기.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헨리 8세는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왕가의 정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못 낳으면 왕비를 여지없이 패하고 계속 결혼을 한 것입니다. 시녀 엠블린과 결혼을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파문을 하고 즉 교황의 말을 듣지 않고 파문을 하고 새로운 천주교를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파문을 하고 성공회를 새로 영국에 만든 것이 성공회의 시초라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된 거, 큰 지식을 습득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헨리 8세가 세운 왕궁의 호화로움이나 크기는 말할 수가 없고요. 즉 황국, 궁전의 크기가 왕권의 권위와 이퀄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왕들은 왕국을 크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동양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동안 진 나라를 통치했던 진시황, 중국을 통일했죠. 이 진시황릉은 아직도 발굴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한 농부에 의해서 이 진시황을 옹이했던 병마용이 발굴이 되면서 1호갱, 즉 무덤을 지키는 경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병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발굴이 되면서 지금 진시황릉 발굴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다 그럽니다. 진나라의 부대 몇 명이라고 그러죠? 6만 5천 명? 6만 5천 명이 진시황궁을 지키는 병마를 전부 조각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놨는데 그 모습이 손으로 빚었기 때문에 다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입장료가 2만 4천 명입니다. 근데 이 진시황릉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왕릉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 왕릉에 무엇이 넣어 있는지, 수장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국 베이징에 있는 시안, 중국 베이징에서 시안까지 중국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즉 미래를 보려면 상하이를 가야 되고, 현재를 알려면 베이징에 가야 되고, 과거를 알려면 시안을 가야 된다는, 중국 베이징에서 시안까지 유적지를 찾아서 진시황 왕릉을 통해서 이 중국의 역사를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이 꼬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